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4월 10일 오전 7시 35분입니다. 요즘에 계속 횡보하다가 지금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저께 7만 1000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됐고요. 7만 2000 잠깐 찍었었죠. 그리고 지금은 7만 3000달러 살짝 넘었습니다. 푸틴이 부활절이라고 휴전 잠깐 한 이틀 정도 전쟁 쉰다고 그래서 잠깐 오른 것 같아요. 뭐 대세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고 1등으로 갈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금액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72,000달러를 일단 살짝 깨긴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뭐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펄스를 계속 기다렸거든요. 임펄스라는 거는 뭐 엘리엇 파동상에서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걸 임펄스라고 합니다. 그럼 ABC 하고 또 떨어지겠죠. 그래갖고 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오르고 또 ABC 떨어지고 또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걸 카운팅을 해보면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런 다음에는 또 크게 ABC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그 원리가 엘리엇 파동 이론인데 일단 바닥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뭐 여기도 뭐 파동이 뭐 이렇게 있었겠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치면 임펄스가 이렇게 나와줘야 다시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6만 달러 될 때 좀 큰 폭으로 빠졌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임펄스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사실 여기도 임펄스를 솔직히 말해서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또 횡보하고 빠지고 했죠. 그러면서 임펄스가 깨졌습니다. 임펄스가 안 나왔고요. 뭐 결론적으로. 그리고 여기도 임펄스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어요. 카운팅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또 결론적으로 실패했죠. 뭐 여기까지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도 기대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실패했고요. 계속 임펄스처럼 보이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계속 깨지고 있고 아직 뭐 바닥을 찍었다는 증거는 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인가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좀 보면 가능성은 있어요. 임펄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좀 1파 같이 보이고요. 뭐 이렇게 임펄스 느낌이 조금 나죠. 그리고 여기는 ABC에서 2파 느낌이 좀 나고요. 1, 2, 3, 4, 5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럼 3파가 되고 이제 4파가 나오겠죠. 4파 ABC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5파가 나오면서 1파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일단 임펄스로 1, 2, 3, 4, 5가 다 완성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임펄스가 나와주면 그리고 한 75K 정도? 요 정도까지만 가주면 일단 인파인 임펄스가 완성이 되고 ABC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3파는 좀 꽤 나오거든요. 1, 2, 3, 4, 5 임펄스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큰 3파 임펄스가 나오면 8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그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 차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다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121선이거든요. 이동평균선. 이 녹색선인데 현재 78,000달러예요. 이동평균선 여기 보시면 요 가격 나오죠. 78,000. 그러니까 여기 가격이 지금 딱 78,000달러거든요. 여기를 돌파하면 이 위에 안착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4파 살짝 빠졌다가 5파가 8만 달러까지 가줄 수만 있다면 아니면 큰 1파가 완성이 되고 2파 다음에 3파에서 8만 달러를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상승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21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역사를 보면 121선이 항상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2013년 정도 됩니다. 2013년에 여기 뭐 121선 근처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여기부터 큰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121선 밑으로 빠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하락장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하락장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여기서 상승을 했지만 상승장으로 가지 못했고 다시 재차 이 밑으로 빠지면서 하락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21선은 통과했다고 해서 상승장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요때를 제외하고는 그 대단히 잘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때 통과를 했죠. 물론 여기 통과했다 다시 내려가긴 하는데 원래 이 근처에 있을 때는 와리가리를 좀 하거든요. 여기를 통과한 이후로는 유의미하게 큰 상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121선에서는 지지도 되게 많이 해줘요. 보시면 지지를 많이 해주죠. 네, 맞고 올라가고 맞고 올라가고 하면서 버텨줍니다. 그 이후에 여기를 잘 버티고 상승장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 돌파한 이후에 2, 3년 동안 80배 올랐네요. 네, 한 79배. 네,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121선 통과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깨고 안 내려갔죠. 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1선 깨고 내려간 다음에는 또 다시 하락장이 시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지지선이 됐지만 밑으로 일단 내려가고 나오면은 저항선이 되죠. 그러니까 121선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겸하게 됩니다. 못 뚫고 올라가고 또 빠집니다. 또 올라가다가 또 뿅망치 맞고 빠지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하락장 내내 뿅망치 맞고 떨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해서 못 넘죠. 계속해서 못 넘으니까 결국에는 한 번 더 크게 빠지게 되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현재 이때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여기가 누가 봐도 바닥 같지 않습니까? 이제 완전 찐 바닥이다 하고 이 부분의 경우에 몰빵을 하겠죠. 저 같아도 여기는 완전 바닥이다 하고 있는 시드 다 털어서 샀을 것 같아요. 하지만 121선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한 번 더 빠지죠. 아마 안 빠져 보이실 수 있겠지만 하락률이 되게 컸습니다. 50% 빠졌어요. 지금 가격 기준으로는 여기서 못 넘어가고 있다가 6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빠진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거의 뭐 재앙 수준으로 엄청나게 큰 폭으로 빠졌죠. 그래서 121선을 넘어가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미하게 돌파한 건 2019년 3월이었어요. 그 이후에 다시 본격적인 상승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때는 좀 변수가 있죠.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겼고 큰 폭으로 빠지죠. 하지만 되게 짧은 시간에 다시 돌파를 해냈고 그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또 여기서 지지를 받습니다. 121선이 지지를 상당히 잘해줘요. 이거 뚫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지지받는 게 확인이 되죠. 지지받고 나서 그 이후에는 또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121선이 뚫린 이 시점에 매수를 했다고 치면 대략 한 8배 정도 수익이 나왔겠죠. 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붓다빔 때 잠깐 뚫렸다가 다시 상승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살짝 넘었다가 다시 빠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뚫었죠. 그럼 또 다시 이렇게 빠지거든요. 저는 지금이 이런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21선에 지금도 좀 다가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걸 뚫고 올라가면 상승장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 뚫고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면 재차 또 빠질 수 있어요. 이때는 FTX 사태가 났었죠. 미국의 2대 거래소였던 FTX 거래소가 망하면서 또 한 번 빠졌습니다. 17,000달러대에서 거래되다가 15,000달러까지 이렇게 좀 빠졌어요. 지금 현재는 이 121선 위로 타고 올라갈 수 있냐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되게 가까워졌죠. 저점이 계속 깔리면서 121선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121선은 계속 흘러내릴 것입니다. 앞으로 깔리게 되거든요. 그럼 캔들이 121선과 점점 근접을 해갈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이렇게 근접을 해갈 것 같은데 그거를 뚫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뿅망치 맞듯이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해서 밑으로 다시 한번 빠질 것인지 이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21 이동평균선입니다. 120 MA라고도 하고 단순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서 SMA라고도 합니다. 뭐 심플 무빙 에버리지에서 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121선을 넘어갈 수 있냐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요즘에 지정학 이슈가 너무 적용을 하고 있죠. 후전을 한다 그랬다가 뭐 후전 못 했다가 다시 뭐 후전하고 요즘에 좀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를 의지를 갖고 끝까지 해내겠다. 이거는 솔직히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 6, 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이 처음 들어올 때도 4에서 6주간 요런 시한을 두고 들어온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간 선거를 많이 의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찌됐든 철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란에서 호르무즈를 포기할 수가 없겠죠. 그럼 얘네들한테 통행료 받는 것도 뭐 인정을 해주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받겠다. 어느 정도는 기정 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철수를 하건 안 하건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고 통행료를 받는다고 치면 이게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생각해보면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위험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위험도는 낮아질 수 있겠지만 유조선 같은 경우에 배럴당 1달러 통행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원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는 오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전쟁이 계속 심화되면서 뭐 유전들 파괴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극단으로 치닫게 될지는 않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는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3에서 4% 정도까지는 가장 낮았을 때 한 CPI 기준으로 한 2.4%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다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르게 되면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겠죠.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동성이 빨리빨리 늘어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바로 여기서 V자 반등하고 급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딱이 어딘진 모르겠지만 싼 가격일 때 꾸준히 모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MRI에서 I죠. 인베스트 사토시 모아가기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모으고 있어요. 63일차 뭐 이따가 9시 되면 또 살 것 같은데 매일매일 저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 포지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게 일봉이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300 프로젝트 시작하고 한 62일 됐네요. 300 프로젝트에 300일 채워질 때쯤이면 상승장으로 전환이 되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사이클을 생각해 봤을 때 3년 동안 상승하고 1년 동안 하락하고 계속 반복이 되어 왔거든요. 이 최고점 찍었을 때가 작년 10월 초입니다. 1년이면 10월까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길어야 뭐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뭐 6개월 이내에 저는 최저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여기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최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도 매수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내려갈 때만 사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이 다 낮은 가격이잖아요. 올라갈 때도 꾸준히 매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121선 넘어설지 못 넘어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쯤 더 빠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든 다 좋은 가격대잖아요. 그냥 계속 매수 포지션에서 매수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니까 평단은 여기에 있게 되겠죠. 그럼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상승을 고스란히 다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만 매수를 잘 했다고 쳐도 수익률이 한 500%는 됐을 것 같아요. 한 6배는 됐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래도 이때만큼은 안 오르지 않겠냐, 뭐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상승률이 더 적어졌는데 스트래티지가 워낙에 열심히 사고 있고 ETF에서도 많이 사고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유통 물량이라고 할까요? 전체가 2100만 개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전체가 다 유통되는 건 아닙니다. 인실됐다고 여겨지는 게 대략 한 400만 개 정도 되고요. MSTR에서 어찌됐든 한 2년 내로는 한 100만 개는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80만 개에 육박했거든요. 100만 개를 여기서 MSTR에서 사고 그리고 ETF 쪽에서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게 제가 200만 개에서 한 300만 개까지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 물량이 한 10년 정도 된 거 300만 개에서 한 400만 개 정도로 보는 게 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묶인 물량 생각을 해보면 유통 물량이 끼케야 한 600만 개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럼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600만 개 진짜 적죠. 참고로 전 세계 인구가 85억 명이거든요.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한 물량입니다. 이게 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 이후에 나온 일들이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때 나왔어요. 그때 한 9배 올랐거든요. 한 2천만 원 정도부터 1억 8천만 원까지 한 9배 올랐거든요. 이때는 뭐 10배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때 많이 못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2억은 넘어갈 줄 알았는데 한 1억 8천까지밖에 못 올랐죠. 이렇게 많이 못 올라가고 빠졌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더 큰 폭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클리어 파동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뭐 1파라고 치고 여기 2파라고 치고 되게 크게 올랐죠. 네, 3파는 크게 오릅니다. 3파라고 치고 여기가 4파, 여기까지가 5파. 그럼 1파부터 5파까지 크게 봤을 때 1파거든요. 여기까지가 큰 1파. 그럼 여긴 ABC에서 큰 2파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3파가 나올 타이밍인데 저는 요게 1, 2, 3, 4, 5인데 연장파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5파의 연장파. 1, 2, 3, 4, 5, 4, 5 해서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1파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하락은 3-2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올 차례는 3-3파란 말이에요. 3-3파. 3파가 가장 크잖아요. 그 중에서도 3파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3-1파니까 적어도 3-3파는 이것보다는 클 걸로 기대가 되거든요. 참고로 여기 최저점이 15K였고요. 여기 최고점이 126K였거든요. 그럼 적어도 10만 달러 이상은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도 15만 달러 정도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가 만약에 6만 달러라고 치면 적어도 한 30만 달러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3이라면 3-4 있고 그 다음에 3-5까지 있으니까 이 동안은 그래도 상승, 그러니까 손익비가 되게 좋은 거죠. 하락보다는 손익비가 훨씬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투자하기에 이게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으시다면 확신을 갖고 좀 장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